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이 필모라 14 기본 강의의 가장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영상을 가지고 와서 컷 편집을 하고 나레이션과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고 효과음을 넣고 트랜지션 적용하고 영상에 필터 먹여서 색감 바꾸고 까지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면 끝납니다. 자, 내보내는 단계는 여기서 언제든지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단계든 간에 영상이 다 마무리됐다 싶으면 이제 얘를 누르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편집한 게 몇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한번 쫙 훑어 봐야지, 내보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면 이 내보내기 단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은 뭐 컨트롤 S를 누른다고 해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 S를 누르면 사실은 이 환경 자체가 저장이 되는 거죠. 영상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영상은 매번 내보내기, 다른 말로는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렌더링 단계를 꼭 거쳐야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꼭 여기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내보내기 할 시점에 소리도 들어보고 자막도 확인하고 오탈자 확인하고 다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다 완벽하게 됐다라고 치면 여기서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 내보내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편집을 했던 이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 삼아서 내보내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영상은 여기까지밖에 안 끊겨 있지만 뒤에 보면 소리가 더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그냥 쓸 거야 하면 이런 뒷부분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쓸데없는 영상이 더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컷 편집 강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클립과 클립 사이 거리가 띄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자막이나 어떤 소스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영상의 끝이 돼 버립니다. 그럼 거기까지 렌더링을 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뒤에 찌끄러기들이 뭔가 있지는 않는가 확인을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영상을 1분밖에 안 만들었는데 뭐 한 3시간 4시간짜리 영상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검은 화면이 계속 나오는 영상이 되겠죠. 자, 그거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막고 싶다면 여기 화면에 보면 단축키는 I하고 O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인점 아웃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나는 영상에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만큼만 렌더링을 걸고 싶다, 내보내기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영상의 인점으로 잡아버리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 없으니까 아웃점이 잡히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아웃점을 눌러주면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를 만약에 아웃점으로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렌더링을 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인아웃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점과 아웃점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것도 매번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아웃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점이 혹시나 뒤에 더 잡히나, 혹은 얘가 현재 위치 표시기가 잡아당겼을 때 뒤로 더 가면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얘를 누르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디오를 바로 만든다 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클립 얘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하면 얘도 내보내기가 따로 됩니다. 그리고 장치로 보내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내보내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도 위에 다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옵션들이 있죠. 여기 다 있거든요. 자, 로컬,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을 로컬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 적으라는 부분 나오죠. 여기도 뭐 AI 가지고 제목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눌러보면 이게 제목을, 유튜브 동영상 제목을 지을 건데 이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뭔가를 막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크레딧을 사용을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자, 굳이 그까진 필요 없으니, 자, 저는 여기다가 뭐 캠핑을 가야 되는 이유 뭐 이 정도로 그냥 내가 구분만 가능하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필모라 경로가 잡혀 있을 건데, 그러면 저장을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지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눌러가지고
저장을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바탕화면 이런 데다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전 설정이라는 부분, 프리셋이겠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프로젝트 설정과 일정시키기 나오는데, 우리가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가지고 왔던 그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의 크기, 뭐 프레임 수 이런 걸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용자 정의를 하겠다. 물론 여기서도 설정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창이 하나 떠요. 자, 화질을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뭐 어딘가에 따로 내 컴퓨터에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죠. 어딘가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영상이 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어떤 서버에 올리는 거죠. 유튜버가 됐든. 그래서 베터보다는 이제 베스트를 고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차이를 보면 베러 같은 경우는 비트 전속률이 8000. 예. 그러니까 초당 8메가를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베스트를 하면 10메가를 쓰거든요. 굿을 하면 더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화질이 막 이렇게 깍두기가 생기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를 설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해상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을 때 카메라, 스마트폰 뭐든 보면 4K로 찍든지 FHD로 찍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내가 만약에 소스를 4K로 썼다 그러면 4K로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이득일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4K로 찍지 않고 나 1920에 1080 풀 HD로 찍었는데 얘를 내보내기 할 때 4K를 한다고 해서 4K 화질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스가 뭐냐? 그걸 기준으로 이걸 세팅한다는 거죠. 자, 저는 컴퓨터 화면을 녹화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 자,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30으로 맞춰줍니다. 30. 그러면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돼요. 사실은 뭐 인코더라든지 엠팩4로 인코딩을 할지 저장을 할지 H.264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옛날에 유튜브가 나오기 전 시절에 영상을 어떤 저장을 해서 CD롬이나 DVD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떤 인코더로 만들든지 간에 우리가 플랫폼에 올려버리잖아요.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알아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AC.264 요걸로 그냥 잡으면 호환성이 좀 좋거든요. 요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 여기 가변이냐 고정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면상으로 뭔가 급격하게 화면이 많이 바뀌고 화면 전개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전개가 빠르다라는 말은 화면에 장면 수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려할 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유튜브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VBR이나 CBR이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베스트가 골라져서 이 비트 전속률이 높게 세팅이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보통 비트 전속률이 뭐 많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4K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자, 베스트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안 건드려도 돼요. 굳이 건드리지 마시고요. 압축 품질도 용량 좀 많아도 어차피 어딘가에 올려버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높음이나 중간을 해버리면 압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상의 용량은 작아지겠지만 내 PC에서 돌릴 때 버벅거려요. 사실 유튜브에 올릴 때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나 혼자 보는 영상이 아니다 그러면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오디오 부분도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용하면 요게 사용자 정의로 세팅이 됐는데, 요걸로 그냥 내보내기를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포맷, 동영상의 파일 포맷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는 MP4 규격을 많이 쓰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규격들이 더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엉뚱한 걸로 했다가는 영상 플레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화질은 이미 베스트로 맞춰놨기 때문에 별로 바뀔 거 없고, 여기서도 바뀔 거 없어. 사전 설정에서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사전 설정을 안 건드려도 여기서도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면, 자, 클라우드, 이 필모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기가인가 클라우드 공간을 좀 줘요. 거기다가도 백업을 할 거냐 물어볼 건데 굳이 알 필요 없고, 자동 하이라이트 만들면 이거 유튜브용으로 뭔가를 만들어준다, 틱톡용으로 만들어준다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재밌는 구간을 사람이 골라야지 컴퓨터가 잘 못 고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GPU 가속 비디오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모라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뭐 노트북이 뭐 맥일 수도 있고 일반 PC일 수도 있고 뭐 인강용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내장형으로 되어 있다, 인텔 CPU에 막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난 지포스다, 아니면 맥킨토시 맥북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에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켜놓으면 훨씬 더 내보내기 속도가 빨라져요. 자,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밑에 보면 총 영상의 길이, 이건 내가 만든 영상의 전체 길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크기 대충 이렇게 1920, 1080에 30프레임 쓰고, 그 다음에 압축률 좋게, 압축률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비트레이트 한 10,000까지 올려놨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1분에 100메가쯤 되는 영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4K로 한 20분짜리 영상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몇십 기가씩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기 할 때는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내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해서 얘네들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화질 안 좋게. 그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할 때는 내 컴퓨터에 있는 뭐 SSD나 아니면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로 내보내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경로를 바꿔가지고 외장 하드 같은 데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장 하드의 속도가 뭐 USB-C 타입을 꼽아가지고 속도가 좀 높은 게 아니라면 내보내기를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 내에 직접적으로 저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장치, 소셜미디어, DV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쓸모가 없어요.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내보내기 기준을 뭘로 삼느냐거든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게 아니라 나는 갤럭시에서 볼 거야, 아이패드에서 볼 거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볼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기기에 맞게 맞춰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맞추거든요. 그거 기준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소셜미디어 말 그대로 체크를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유튜브, 그 다음 비메오, 그 다음 틱톡 여기에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 로그인하면 좀 찝찝한 느낌이 있죠. 내 계정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파일을 받아놓고 다시 내 유튜브로 접속을 해서 웹상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메오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SNS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쓰실 거지만, 이건 그냥 저장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 틱톡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플랫폼에다가 컨텐츠를 동시에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이거 안 쓰는 게 좀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쇼폼을 하나 만들어서 9대 16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플랫폼에다 동시에 올리겠다, 그럼 그걸 지원해주는 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자, DVD 말 그대로 내 컴퓨터에 DVD 레코더가 있으면 거기로 내보내겠다 하는 건데, 요새 DVD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아주 구시대적 유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로컬 기반으로 해서, 자, 용량 어떻게 맞춰가지고 어떤 화면 세팅해서 나가느냐, 뭐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별로 건드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부터 내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남아있는 시간들 계속 보일 거고요.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한동안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렌더링 시간이 1분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주고 화면에 뭔가 변조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매번 다르니까 그때그때 요 시간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컴퓨터를 급하게 써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내보내기를 하는 동안 딴짓을 하면 중간에 끊기는 위험이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막 1시간 이상 잡혀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1시간짜리 영상을 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잡혔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이 타임라인 상에 뭔가 찌꺼기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보내기를 했거나, 그러면 취소를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니까. 혹은 그런 거 아닌데 나는 20분짜리 4K 영상을 만들었어, 효과도 많이 쓰고 했어,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못 쓰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렌더링을 걸어놓고 자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 누가 꺼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완료 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로 알릴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 컴퓨터를 끌 거냐 물어보거든요. 컴퓨터 끄기를 세팅을 해주면 자고 있는 동안에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지는 않겠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렌더링이 지금 1분 8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1분 한 20초까지 아까 쭉 나오다가 이제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자, 띵 소리 나고 끝났죠. 자, 여기서 폴더 열기를 하면, 저는 아까 바탕화면 데스크탑으로 내보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캠핑을 가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플레이,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이 플레이어가 아니고. 자, 여기서 한번 열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내가 의도한 대로 영상이 당연히 잘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자, 방금 봐요. 제가 체킹을 하라 했는데 체킹을 하나 안 한 게 문제가 있죠.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 소리가 왜 안 나는지 여기서 볼륨을 한번 높여 봅시다.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앞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실컷 설명을 한 게 의미가 없어졌죠. 아까 전에 제가 화면만 봤잖아요. 화면만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게 음속으로 다 해버렸어. 아까 전에 이 트랜지션 강의 같은 거 한다고 이런 걸 다 꺼려버렸거든요. 플레이하는 동안, 미리 보기 하는 동안 계속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고 있던 거예요. 이걸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전에 미리 보기를 꼭 하세요라는 이유가, 답답한 일상, 쳇바퀴 도는 자, 이런 거를 꼭 확인하라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제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소리가 약간 먹먹한데 요런 부분들도 이상한데 확인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 소리 먹먹한 것들도 왜 이상한지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자, 이제는 손댈 데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보내기해서 방금 했던 그 저장 과정이 있죠. 그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자, 그냥 이름을 1, 2, 3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고 베스트 걸고 여기도 30fps 맞추고 등등등등등등 해서, 자, 내보내기를 하면 또 1분, 2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꼭 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영상 편집, 필모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한번 쭉 다 만들어 보는 전체 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계신다면, 뭐 기획이라든지 촬영은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촬영분이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든 놨든 그건 여러분들 결정이고, 나레이션을 넣든 안 넣든 그것도 여러분들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배경음악을 넣든 안 넣든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쫙 연결해서 아주 미니멀하게 간편하게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효과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들든지,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딸린 거니까, 이제 이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응용 강의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좀 복잡하고 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들어가고 좀 개념 정리도 많이 필요한 그런 영상 편집을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영상 강의를요, 한 5강, 6강에 걸쳐가지고 뚝뚝 끊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봤다고 싶을 때 제가 뭐 전체적으로 묶어서 강의를 하나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으니까 차츰차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항상 비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려요. 어느 날 정해놓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알림이 떠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상 만들었다고 수고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 채널에 프리미어도 있고 캡컷도 있고 캡컷 모바일도 있고 필모라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의 편집을 다 올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영상을 해보겠다, 유튜브를 해보겠다, 나 편집을 아직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윤르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